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벗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미 증시 안도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늘 오전장부터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금도 어둠의 그림자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 그 가운데서 경기 민감주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게임주나 NFT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함께 시청하시면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는 좀 수익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월 4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직접 위원님들의 비법,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참석 여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업종 바이브가 종목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안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에게 전화 많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 이 시각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미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파월 의장이 오미크론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월말이니만큼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시장에는 현재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또 2,800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88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980포인트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98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전일은 양 매수를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전 중에 매도 전환을 나섰습니다. 현재 1,43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28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951억 원, 기관은 604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63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에 따른 가상현실 관련 테마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들은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주고 있는데요. 플레이위드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위드 게임즈가 개발 중인 실 유니버스가 국내와 또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요. 네오이즈 휠등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죠. 여기에 또 2022년까지 여러 신작 출시들을 앞두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 나오면서 탄력을 더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9.75% 상승한 8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도 현재 11%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오늘도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도 평균 3%가량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4.98% 밀려난 66,800원에 KB금융도 3.98% 빠진 5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주은행도 현재 5%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강세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1%대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장중에 힘이 빠지면서 현재 하락 전환에 나섰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죠. YJM게임즈는 그래픽 스튜디오 본버스 인수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EV는 5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하한가 기록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호주 시장에서 포드와 마스다 같은 현지 인기 브랜드를 제치고 판매량 기준 2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 이후에 2위를 달성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판매량 상위 7개 브랜드 중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한 건 현대차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에도 주가는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0.5% 빠진 1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이노텍이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VR, 자율주행, 그리고 폴디드 핸드폰과 같은 기술과 관련해서 2025년까지 메가 트렌드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84% 오른 3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성정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현재 병상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죠. 현재 인성정보 장중에 또 하락 전환을 했네요. 6.74% 빠진 3,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게임주, NFT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영향받아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하락의 움직임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세를,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보이는 이런 유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크래프톤, 네이버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이노텍, 현대위아, 코리아 서키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맥스,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과는 우리 시장 지금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우려감 속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상 좀 일부 예상 외로 좀 시장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 여전히 우려감이 아직 잔존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은 오늘 시장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좀 반납하는 모습, 또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경계감을 비롯해서 긴축,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등 각종 우려감 등은 아직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같은 영향 등의 장 초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IT 업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이런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이후에 다시금 약해지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보합권 아래로 좀 밀려가는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오후 들어서는 하락폭을 확대하다 지금 다시금 좀 축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대금 감소 속에서 이 MSCI 리밸런싱일 관련 수급 충격이 예년보다 좀 더해지고 있는 측면 등도 시장 약세의 한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예년 같으면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시장 약세가 덜했던 모습 속에서는 이 MSCI 리밸런싱 수급 충격이 좀 덜했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는 거래대금과 투심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이 리밸런싱발 수급 충격이 조금 더 더해지는, 강도가 좀 더 세지는 이런 모습은 시장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 내에서도 LG 이노텍 등의 강세는 업종과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여주는 한 일례로도 볼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이 게임 업종의 강세도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 이는 장 시작 전에도 이 암호화폐 등의 이런 강세 등으로 메타버스라든가 NFT 테마의 강세가 예상이 되었었던 모습. 또 오는 12월 17일 싸이월드 정식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기대감도 다시 한번 유입된 점 등도 일부 강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주가가 가는 종목에 올라타서 추가 수익을 얻는 방안이 좀 힘을 얻고 있다라는 점 등도 이 게임 업종을 비롯한 기존의 이런 주가 강세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모바일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10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가 기존 시장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라는 점, 또 이는 업계 전반적으로 부품 공급 부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 3에서 6주 정도 판매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남아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모바일 부품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모바일 폰의 판매 호조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아이폰향 관련 부품 업체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향 등의 오늘 LG 이노텍, BH,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의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향후 관련주들 보실 때 단기적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아이폰과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블폰 시리즈의 판매량 추이, 또 인도의 성장 여부, 또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 여부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향후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의 수급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만큼 시장이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부 모바일 부품 관련주들은 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시장이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현주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으로 하루 얼어붙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이게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낸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오미크론이 뭐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소한 한 2주 정도 시간적인 그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오미크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큰 악재, 이것은 한꺼풀 좀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게 또 오미크론을 처음 발표하신 남아공 의사분께서도 일단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거, 물론 전파력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글로벌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사태가 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오미크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기존의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제 또 내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가 그 확진자들이 늘었을 때처럼 그렇게 그 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쨌든 치사율은 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당장 12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테이퍼링 시기를 좀 늦출까 아니면 좀 계속 이대로 진행이 될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통화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시장에 퍼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연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게 된 게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지표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최소한 1, 2개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장 12월 달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11월과 12월에 150억 달러씩 그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테이퍼링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연준은 다른 지표들을 볼 것 같습니다. 뭐 실업률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0억 달러를 유지한다라면 연준의 테이퍼링은 내년도 6월 달에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은 오미크론 쇼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오미크론 사태를 걷어내고 시장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미크론 이전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었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미크론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이전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를 넘기 쉽지 않았었던 모양들을 계속 보였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인 상태에서 일부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이끌다가 이러한 개별 종목들도 변동성이 시작이 됐죠. 쉬운 말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는 외생 변수가 시장을 짓눌렀고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신흥국 입장에서 더욱더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견전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있는 장세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작년 3월을 떠올리면서 올해 3월이죠. 3월을 떠올리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일부 그 섣부른 투자자분들께서는 작년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확대됐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신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떤 급락세가 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과 100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위험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지 현금을 소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면 3월을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코로나19는 2019년 11월부터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무려 5개월이 진행된 이후에 3월에 급락세가 나타난 다음에 반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바로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너무 빠른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이면 또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디지털이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이나 기술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디지털 강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긴 시야를 보게 된다라면 뭐 NFT 기반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에 의한 기업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흐름이 물줄기가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세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년도에는 NFT 기반의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NFT와 블록체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코인이라는 부분들까지 나서게 된다라면 코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TV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너무 코인에 대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과도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본적으로 NFT 기반에 의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에 의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모색하는 거와 시세에 따른 코인 매매에 따른 것들은 다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NFT 기반으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 엔터 이런 주식들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매일 정말 좋은 종목들을 잘 캐치하셔서 상승률 좋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한가를 꿈꾸는 전문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도 않기도 하고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미크론의 여파가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좀 크게 영향에서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와 완전히 반대편 180도로 지금 하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증시가 전일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4%대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 반도체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아침에 시초에 양지수 플러스 1%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는 듯 했으나 하지만 지금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미국 증시, 국제유가 전부 다 오전장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전강 후약의 형태로 삼성전자도 플러스 1% 이상 상승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전환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글로벌 증시가 전일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 증시 그리고 중화권 증시 전부 다 어제 아침을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살짝 반등이 아침에 좀 오전에 좀 강하게 들어왔던 좀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우리 증시는
좀 가파르게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유동성이 어디로 몰려갔느냐를 좀 보니까 게임과 NFT 관련주들 위주로 몰려갔고 그리고 수백 % 폭등한 종목들도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아직 부각되지 않았던 게임주들의 또 다른 매기가 유입이 네. 되면서 거의 오늘 우리 증시는 게임주, NFT 관련주를 제외한 현실 세계에 위치해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받는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도 내리는데 비도 내리니까 마음도 속상하고 지수도 빠지고 네, 이렇게 화목한 화요일이어야 되는데 우라통 터지는 좀 화요일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후의 보루 네, 삼성전자가 네. 72,000원 부근에서 네, 계속해서 저점 라인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폭등한 우리 NFT 관련주들 네, 폭발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지난주에도 우리 NFT 관련주 고가에서 차익 실현 크게 떨어질 때 그 단기성, 투기성 자금들이 다시 우리 저점 매수, 반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유입이 됐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게임주 NFT 폭등한 고점 네, 추격 매수 아니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 내가 저가에 일봉상 추세 하단에 잘 공략해둔 종목들은 나의 판단을 믿고 네. 지금은 지수가 흔들려서 좀 불안한 공포의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증시만 빠지고 있다. 지금 전일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플러스 4% 급등했고 지금 일본 증시, 중화권 증시 아침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약간 보합권의 형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증시처럼 전방위적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우량주를 빠르게 순매도 공세에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NFT 게임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려가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게임주들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게임주로 몰려갔었던 테마가 우리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우리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반격이 좀 시작될 것이다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게임주 NFT로 쏠리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이 테마가 꺾일 때쯤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저희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까지 종목들의 상승률 현황과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 0.58%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코코미 7.97%, S맥이 3.0%의 상승률, 영보화학이 13.93%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TBC가 4.17%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률 현황 살펴보시죠. 어제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KM,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3%의 상승률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일의 분 종목, 오늘 종목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의 지분 4.22%를 보유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역시 힌트만 보고는 유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힌트까지 알아봤고요. 투자 포인트 이어서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어떤 종목일지 유추해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에 대한 차기 대권 후보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 좀 매매를 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거래하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 동사는 본 기업의 지분 투자 목적으로 4%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강자 카카오가
우리 동사가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최근에 취득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카카오도 플랫폼, 동사도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때 이 동사의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종목 어떤 거일지 저희 종목들 AS나 리뷰 들어보는 동안에도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률 현황도 보셨고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에 편입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좋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목들 분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두 종목 정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에이펙트 오늘 장중에 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은 또 윗골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리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에이펙트 종목은 내일의 분 코너에서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고 제2회, 제3회 램 테크놀로지 종목처럼 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영역대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다뤘던 종목인데요. 네. 자, 바로 올라가지 않고 빠졌다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어제 현지 시간 금요일 네. 미국 증시가 좀 폭락했습니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서 추가적인 바이러스 변이의 우려에 따라서 어제 시초가 거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5% 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그때 여기서 우리 본 에이펙트 종목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 추가 매수 해가지고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노랑톡에서 우리 에이펙트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 즉 어제 빠졌을 때 동사가 주가 빠졌을 때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또다시 5중 바닥 영역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추가 매수 진행해가지고 이 낙폭을 이겨내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 우리 에이펙트 제2회, 제3회 램 테크놀로지 종목으로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비중 10%까지 추가 매수를 노랑톡에서 권고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빠질 때 코스닥 지수 2% 넘게 빠질 때 아침에 제가 9시 몇 분쯤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이 동사 5,800원 부근 밑으로 5% 비중 추가 확보하는 거 권고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플러스 17%까지 올라오면서 네. 어제 새롭게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7% 보셨겠네요. 그리고 종가 베팅 공략하고 2차 매수까지 진행하신 분들도 오늘 평단가 그리고 수익권 도달하면서 우리에게 수익과 행복을 하루 만에 안겨준 종목이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추가 대응이라 하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절반이고 대응의 영역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이펙트 종목 대시세 분출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저희는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램 테크놀로지 종목 사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난주 상한가 3번을 잡았던 종목인데요. 네. 자, 동사도 우리가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처음으로 매기가 유입된 날 공략했는데 바로 안 갔습니다. 한번 털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급등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 지난주 월요일도 상한가, 화요일도 상한가, 수요일도 상한가를 상한가? 안겨줬었던 종목인데 플러스 70%의 시세를 정말 단기간에 노려봤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시세 상승 초입이 맞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죠. 네. 왜냐하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정이 두 발 앞으로 나가기 위한 한 발 후퇴였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검증을 했습니다. 저는 비슷한 이제 기술적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에이펙트라는 종목이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어제 제가 추가 매수 사인 진행해 드린 이후에 네. 오늘 장중에 17% 폭등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또 빠지면 이 종목은 또다시 5,400원을 손절 잡고요. 5,800원 부근, 5,900원 부근에서는 또 공략하셔도 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동사가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을 계속 한 번 10만 불, 두 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 1억 그리고 또다시 10억만 불짜리 매수타점 기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를 하신다면 이미 바닥은 확인됐고 이미 우리가 이 부근에서만 공략하면은 반복적으로 수익이 과거에도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네. 어제 제가 스윙 중장기로 비중 10% 물량 확보하는 거 권고드린 다음에 17% 올라갔는데 일단은 수익과 행복 챙기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빠지면 또 공략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오. 이 종목은 앞으로 삼성전자 72,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 들어오는 시점에 또다시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또 매기가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제가 내일의 분 코너에서 에이펙트 종목을 들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메모지에 핸드폰 메모해 두시고 본 종목 타점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익과 행복 챙겨가는 매매 전략 잊지 말고 시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참에서 전략까지 완벽했었던 에이펙트였었고요. 17%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목은 그 저점 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또 크게 하락하면서 3%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AS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삼육물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도 평택에 네. 우유팩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는 우유팩 점유율을 한국패키지와 삼육물산 두 개의 상장사가 반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팩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 네. 관련된 정책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음료수나 그런 액체 용기를 담는 종이나 플라스틱을 친환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육물산의 자회사가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차기 대권 후보에 이제 대북 정책이 조금 일정 수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북한 외교적인 문제들, 경제 이야기, 외교적인 문제들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텐데 네. 우리 삼육물산은 대북 남북 경협주로서 우리 파주 지역의 공장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DMZ 관련주로서 시세 분출 가능성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작년 8월 달의 저가가 6,550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지수가 많이 조정받으면서 삼육물산 개별 악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다 게임, NFT만 쫓아가니까 그 외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1,200개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1,400개 종목들 중에서 1,265개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삼육물산의 본 조정이 주요 지지 라인을 거래대금 없이 이탈하긴 하였으나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지수 영향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작년 8월 달 저가였던 제가 이 종목은 6,700원 구간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송 시점 현재가 조금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탈하고 한옥가 있는 정도? 모습이죠. 네. 근데 이제 작년 8월 달 저가를 150원 정도 늘려서 잡고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누려보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종목의 추가 대응은 제가 점심시간에 6,550원으로 대응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네. 자, 6,550원은 과거에도 11,000원까지 대시세를 분출한 우리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이중바닥과 지금 또다시 삼중바닥 영역대에서는 기간 보유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과 행복을 챙기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셔가지고 지수는 조금 막판에 또 더 급하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육물산의 우리 작년 8월 달 근 1년 동안에 매수하기 좋은 일봉상의 바닥이 바로 6,55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주요한 지지선으로 늘려서 잡고 스윙 중장기 기간 보유 진행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차트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삼육물산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앞서서 힌트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 종목 맞추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은요, 케어랩스고요. 코드 번호는 263700입니다. 자, 케어랩스 앞서서 이 힌트들 들어봤는데 가격 전략을 이제 바로 들어볼게요.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막판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플러스 1.26%까지 폭등했던 우리 코스닥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자, 방송 시작하기 전과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차액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게 줬다 뺏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게 또다시 마이너스 3%라는 하락 변동폭을 보였기 때문에 막판에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화병날 정도로 좀 좋지 못한 화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본 종목도 막판에 분봉상 음봉권의 캔들로 좀 시세를 좀 이탈시키면서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 9,000원 밑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원래는 8,6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오늘 자, 주가가 막판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지금 8,600원이 아니라 8,600원 캔들 우리 처음으로 거래대금 터진 캔들 이전에 종가 영역 때 자, 8,600원, 8,5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에서 8,500원 구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종목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케어랩스가 굿닥이라는 이제 의료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하고 알아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이제 굿닥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 정보들 이런 서비스들도 플랫폼으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관련된 지금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네. 증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언택트 비대면 이건 뭐죠?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또 엮인 과거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의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두 번째는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사태에서의 그런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이고 자,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자,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장 막판에 지금 시세가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장중 3% 가까운 하락 변동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약 27%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케어랩스가 3분기 보고서 상으로 우리 라이프 시멘틱스의 지분 4.22%를 투자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시멘틱스의 주가가 오늘 상한가 가까이 마감이 되고 우리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기존에는 약물이나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로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는 이런 정신질환들을 우리 디지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기업이 우리 라이프 시멘틱스인데 자, 동사가 첫 번째 오늘 급등했고 더 올라갔을 때 그 수혜는 당연히 라이프 시멘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의 지분 4% 정도를 가지고 있는 케어랩스가 라이프 시멘틱스 후발주로서의 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네.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자,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휴먼스케이프라는 비상장 기업 지분 약 20%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 관련된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네. 의료 기술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앞으로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조그마한 기업인데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이 케어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 20%를 취득한 이슈 때문에 케어랩스가 다시 의료 플랫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최근 좀 매기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최근 바닥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 대의 매물을 뚫어내기 위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 차트 보겠습니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주요 우리 2년선 구간을 이탈했을 때 이 2년선 구간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자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 주가를 보시면 거래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반하면서 이 2년선 구간의 돌파 시도를 반복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자, 종가상 9,100원 위로 올라가야 이게 추가시를 만들 수 있는 슈팅 자리를 만든 건데 네. 오늘 장 막판에 지수 많이 빠지면서 8,900원까지 조정받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선 잡고 다시 한번 위 주요 매물 구간 뚫어내는 시점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시점에 다시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주로서 혹은 코로나 사태에서
언택트, 네, 비대면, 원격 의료 네, 관련주로서의 시세 문출 네,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원격 의료 쪽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케어랩스고요. 저희가 매수가 8,960원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래로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또 이게 변동성이 좀 큽니다. 8,900원까지도 아까 조정받았었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 가능했었던 가격대까지 왔었는데요. 말씀드리면서 또 가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무료 온라인 방송도 위원님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이 모든 것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리고 오늘 네. 종목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위원님도 시크릿 강연회 하시잖아요. 네네. 18일에 토요일 날 가셔서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보러 간다고 막 채팅창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앞으로 내년에 대박날 섹터나 종목을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직접? 기대했는데, 네. 직접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네. 무언가를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정말 법을 알려주실 제가 거군요. 그냥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밥 떠서 먹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100% 알려드리면 사실 저도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저는 100% 다 공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과 네. 이거를 다 알려드렸을 때 우리 참 강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네, 전문위원급으로 이제 실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게 참 중간 단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북방까지 올라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한 것을 제 내면과의 갈등을 통해서 잘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주말에 네. 바쁘시겠지만 낮잠 자야겠지만 등산도 가야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시면은 제가 특별한 무언가로 좀 보답해 드리겠다. 근데 이 무언가는 네. 저도 아직 결정 못했다. 이거는 계속 고민 중이다.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도신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 네. 나 이게 공개되면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뭐 상상 이상이다. 만약에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뱉으면 그걸로 확정 짓기 때문에 네. 지금 발언은 못 해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게 제가 강연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가 된다면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포부를 네.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을 좋게 보내주신다면 아마 위원님이 그 속에 있는 걸 다 또 꺼내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12월 18일에 민경철 위원님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 보내주시면 저희가 업종 바이브가 종목까지 보내드리고요. 또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꼭 비법 가르쳐 주세요. 네. 비법이라고 네. 표현하시기보다 네. 무언가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그 비법과 노하우가 다 녹아져 있는 핵심 땡땡땡인데 네. 그 땡땡땡은 우리가 12월 18일에 공개한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방송 포맷이 조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호재이기도 하고 좋은 네. 소식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에서 우리 후보군들에 대한 이슈들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분석 그리고 강의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먼저 강연회가 12월 4일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시장 빨리 대응하고 싶다, 급하다 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셔도 좋고요.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의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참석 신청 못하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별도로
드리고 있고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강연에서 듣는 내용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얼른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